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험도 필요할 뿐더러 공부가 필요해요. 생각보다 심리학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신호잖아요. 어떻게 보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인데 신호를 잘 보내고 그거를 또 잘 보고 받아들이는 것도 서로한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신호 막 이렇게 보내는데 잡아서 막 던지고 그러니까. 아, 나 필요 없어. 어떻게 이거, 이상하게 신호를 보내가지고 뭐 이상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이게 뭐지? 막 이쪽으로 날아가고 있고 아, 이런 거. 네. 실제로 그럼 두 분께서는 정말로 자기가 마음에 든 남자가 나타났다. 행동이 어떻게 바뀌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제가 이렇게 말이 많고 이렇게 밝고 활달하고 막 말괄량이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는 말도 못해. 똑같아요. 나도 말안 하시고. 나도 막 말하고 막 이러고 막 장난도 많이 치고 막 사랑해 막 이렇게 애들 갖고 아유 우리 민혁이 막 우리 지혜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진짜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은 오히려 그건 말 더 못해. 못하다고. 하고 네. 못해지고. 눈도 마주치면 계속 피하게 되고 괜히 막 피하고 막 약간 어.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비슷하시네요, 저 성향이. 같아. 그래서 여자애들이 언니라 부르나? 언니. 애들하고 되게 친해 여자애들하고. 표정이 여자 같아요 지금도. 이거 봐. 웬일이니? 그거 때리세요. 힘들겠네 이러다가. 어떠세요? 유미정 아나운서는? 저 뭐요? 좋아하는 어떤 거? 사람 앞에서의 자기 액션이 어떻게 달라요? 아, 저요? 네. 저는 더 잘해주죠. 저는 더 아. 수줍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반대. 네네네. 상남자인데? 더 표현을 하세요? 끼를 부리세요? 끼를 부리세요? 조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슈퍼를 던지시고 윙크 날리시고 그냥 저는 좀 솔직한 편이에요. 제가 O형인데 단무지예요. 단순 무시 아니요. 지고지순이요. 그래가지고 어머 단무지 거 좋은 아니었어요? 건 다 단무지가? 갖다 붙이셨네요. 네. 아 진짜 가증스러워. 그래서 뭐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뭐 계산을 네. 하고 이런 것도 싫어하고 그냥 이렇게 좀 솔직한 그런 걸 좋아해서 밀당도 별로 좀 힘들고 맞아, 나 밀당 밀당하기도 정말 싫고 밀당은 너무 싫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런 거 외국도 맞아. 그런 거야? 나 궁금해. 외국 많이 보셨잖아요. 다녀보셨잖아요. 어때요 오스트레일리아? 근데 조금은 처음에는 그런 밀당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서로의 마음을 모르니까 내 네. 마음을 들키기엔 좀 부끄럽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조금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남녀가 만났을 그리고 때. 약간 그 기선제압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기선제 왜 프로하지? 약간 좀 그래요. 좀. 왜냐하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잡고 내 말이 먹혔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내가 맞아. 내 말이라면 좀 잘 들었으면 좋겠잖아요. 아 여자들은 그래요? 그렇죠. 내 말을 했을 때 내 말이 먹혔으면 좋겠죠, 이 남자한테. 나보다 그 사람이 날 더 좋아했으면 좋겠고, 막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좀 들키기 싫고, 내가 다 표현한 것 같고, 내가 지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남자가 많이 표현해주고 더 좋다고 하면은, 뭐 또. 그리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남자는 이렇게 뭐 여자한테 대시를 했을 때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남은 없다. 그러니까 여자는 계속 대시를 받으면 좀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을 달리 하게 맞아. 돼요. 이러면서. 그리고 이 남자? 한번 이렇게 대시하고, 조금, 이렇게, 저도 조금 이러니까, 이렇게 했어. 그냥 약간 거절했는데, 너무 단칼에 또, 달아나 버리면서 괜히 서운하고. 좀 더 해보지. 어머, 얘 봐라. 이렇게 끈기가 부족해서 뭘 이루겠니?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근데 들고.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 많거든요. 아 누가 좋다라고 솔직히 태어나 좋다라고 누구한테 얘기해 본 적이 거의 없긴 한데 어느 순간 누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저는 헤어지는 경우거든요. 저는 대부분이 차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깝다고 그러니까 뭔가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해놓고도 저랑 만났던 사람들은 진짜 99%가 저한테 다시 연락을 하고 너랑 다시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처음엔 저도 막 이랬어요. 막 헤어지자 차이고 막 울고 막 매일 술과 함께 막 내 인생을 막 너무 힘들고 막 그러면서 막 진짜 허비하면서 그 막 잡고 이랬는데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되게 찌질해 보여요. 내가 봐도 내가 봐도 더 만나기 싫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누가 헤어져 이러면 알았어. 행복했다. 빠이. 이거 뒤도 안 들어 하면은 100% 다시 전화해요. 딴 남자 만나보고 뭐하고. 왜냐면 저는 되게 친절하고 막 가정적으로 하는 그런 거 막 함께 소소한 행복, 막 큰 행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계속 주다 보니까 오히려 다시 연락 오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근데 오히려 남자보다 여자들이 그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그거는 여자의 언어에는 수많은 그 뒷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되게 헤어져가 직설적으로 헤어지잔 말이 아니에요. 더 근데 나를 표현해줘. 이거를 나를 사랑한다 생각을 얘기해줘. 생각을 해야 될 게 네. 남자 입장에서는 맞아. 그게 저는 그걸 또 생각 못한다고. 몰라요. 네. 얘기를 안 하면 모른다고. 내 입에서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좀 잘해.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너희 입에서 이런 말을 나오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더 잘할게. 이러면은 끝나는 거지. 근데 여자가 게임 끝? 헤어져 이랬을 때 그래 왜 헤어져 뭐 또 얘기할 거냐. 내가 안 그랬 내가 그랬구나. 알았어 미안하다. 다음 헤어지자 이러다 하면 100%또 연락으로 해요. 헤어지자. 저는 헤어지면 연락 안 해요, 절대. 저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자존심 상해서 안 해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나는 자존심을 떠나서 되게 신중하게 헤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헤어지기 전에 많은 정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쉽게 헤어져.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헤어져란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은 언젠가 헤어질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걸 너무 신중하게 생각을 쉽게 얘기하니까. 남자도 똑같아요. 그런 남자 있으면 버려야 돼요. 맞아요. 왜냐면 아까 말했지? 우리는 산지 얼마 안 됐어.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맞아요. 어딘가 있겠죠. 그래 어딘가 있겠죠. 어디 있니? 어디쯤 오고 있니? 오면은 이 뺨부터 때려요. 어디 갔다 왔냐고. 왜 이제서야 나타났냐고. 네. 그러면은, 결혼 종료기 남자 여자들 모여서 얘기하는 건 참 가관이네요. 저희가 두 번째 사연에 돌아와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좋아해주 조금은 여자들이 호의를 표현해도 자기를 좋아해준다고 믿는 남자들에 대한 모습을 보셨거든요. 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인다면 뭐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남자가 멍청한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남자들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솔직히 까놓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자들도 그런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리고 좀 뭐랄까 남녀가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로 이해를 못 한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하는 것처럼 남자의 생각 이 여자 그러니까 여자들도 좀 알아줘야 되고 이 남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자들도 남자한테 하는 행동이 진짜 친구만으로 생각하는 행동인지 좋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건지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를 모르기 때문에 많이 오해를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배워가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와중에서 진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냥 제 생각에 그냥 서로 이해를 하자. 아직도 여자는 힘들어. 나는 아직도 이해 못해. 어머니도 이해 못하는데 어머니가 할 때마다 사실 저도 뭐 여자지만은 여자 참 어렵다. 여자 참 어렵다. 노래가 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여자 입장에서 저도 여자니까 여자 입장 생각해도 남자들이 조금은 여자들을 알고 좀 이해를 하고 거기서 좀 자기들이 좀 깨우쳐서 여자들을 현명하게 보는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자들의 그런 신호들을 좀 정확하게 좀 현명하게 보는 그런 눈을 기르시기를 바란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네. 여자도 저 같은 경우는 착각은 자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 그래서 말하고 저도 싶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매력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남자분이 기죽지 말고 여자분이 호의 보일 수 있으면 좋아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와. 좋다. 작법 괜찮다. 아니면 말고 좋네. 그렇죠. 아님 말고 좀.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쪽에 동의를 해요. 뭐 착각을 했는데 어떡해. 어떡해. 아님 말고. 맞아요. 그 그렇죠. 말은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말고. 이 세상의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자잖아요. 내 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더 좋은 사람이 있죠. 당연히 있죠. 왜 없겠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네. 그렇게 마무리를 세상 하고 어딘가 저의 뭐 진실된 순수한 사랑이 어딘가 오고 있어. 있을 거예요. 저 화성에서 출발했어요 지금. 꽤 어렵게 오고 있나 봐요. 이게 꿈틀꿈틀. 있다고는 생각하고 느껴지기도 해요. 그 사람이 어딘가 있겠구나라고. 느껴지기도 한다. 뭐죠? 피디님이 웃으시는데 느껴진다니까 이렇게 웃으시는데. 참. 나 상처. 나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네 잠깐 릴렉스. 진짜 상처 받았어. 저 저 PD 부끄부끄 후서가 실명
실명 나왔어요 지금 PD님 실명. 예. 우리 이효성 PD다. 네. 노성 PD님의 또 연애 듣고 싶네요. 그러네요. 다음번에 꼭 출연을 같이. 저는 뭐 같이 이렇게 일을 저를 하면서 빠지고 저 대신 여기 꼭 일을 같이. 하면서 되게 연애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진짜요? 첫사랑 얘기를 뭐 이야. 이제 촬영을 가서 벚꽃 그 어. 여의도 할 때 만나가 영화처럼 만났대요. 자기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뭐 자기 영화 같지 뭐. 그 후 뒷얘기는 이제 직접 혹시나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네, 세 번째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키가 작아 연애 못하는 30대 남자입니다. 얼마나 작길래? 스머프 반바지만 하죠. 요즘 대부분 남자들은 키가 왜 이리 다 큰지 눈물. 20대까지 저도 활발하게 연애를 했었는데 30대 들어서면서 사람도 안 만나보고 하다 보니 소개팅도 안 들어오고 해서 자연스럽게 연애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진짜 가뭄에 콩나듯 가끔 소개팅이 들어오는데 항상 문제는 키. 눈물. 키가 얼마인지 진짜 궁금해. 상대방이 키를 물어보면서 사실대로 말을 하는데 상대편을 만나보지도 않고 지인을 통해 들어오는 말들은 만남이 힘들 것 같은데? 혹은 소개 전에 키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키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다들 제 키가 궁금하실 텐데 궁금해요. 밝혀주세요. 163에 몸매가 55kg. 몸매 좋네. 몸매 좋아. 나랑 비슷하네요. 이런 몸매. 네. 이런 몸매. 많이 작죠? 그래서 이성과의 만남은 꿈도 못 꾸고 있는 남자입니다. 여성분들, 남자들 만날 때 키를 많이 보시잖아요. 정말 답답합니다. 사회생활 하는데 아무 지정도 없고 문제 될 것 없는데 그래서 요즘에 마음에 드는 여성분을 만나도 자연스럽게 의기소침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지나칩니다. 저 이대로 늙어 죽을 때까지 솔로로 살아야 되나요? 눈물 하시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눈물 이건 좀 뭐냐 유유 유유유유유. 네. 표정 참 밝아요. 네, 다양하죠, 표정이. 네, 이번 세 번째 사연은 이 키가 작아서 연애를 못한다는 30대 남자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이분 보고 진짜 속으로 계속 생각해. 바보네. 이 생각 계속 한 게 왜 소개팅을 해요? 난 그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저도 어릴 때 키 갖고 되게 막 컴플렉스가 되게 컸어요. 왜냐면 식구 중에서 저만 작아요.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식구 중에서 아버지도 저보다 한 10cm 가까이 크시고 여동생도. 작은 아버지도 여동생이 저랑 거의 똑같고요. 거의 인생에 비슷- 무슨 죄를 지으셨길래 뭐, 가족들이 성장기 다 때 큰데. 성장기 때 못 먹어서 뭐 사촌 동생들 보면 막 188, 193 막 할아버지도 저보다 훨씬 크세요. 속상해 하시겠다. 근데 어르신들이 속상해하는데 그냥 성장기 때 집안 환경 때문에 뭐 네가 못 먹어도 이 정도 큰 게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20대 초반,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때 컴플렉스가 되게 심했어요 그거 갖고. 근데 연애하려면 다 연애하고 그리고 이분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20대 때는 연애를 했다고. 활발하게 분명 했다고. 매력이 있고 하니까 그걸 했을 텐데 어느 순간 의기소침해져서 자기 매력을 표출도 못하고 그런 거를 잊은 거죠. 그게 더 그거를-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못 만난 게 키기 때문이라는 고정관념이 스스로 맞아요.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피해의식이 생긴 것 같은데 이거를 그리고 가장 답답한 게 아까 소개팅 얘기했잖아요. 소개팅이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소개팅까지는 뭐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이런 거겠지만 선이나 이런 거는 좀 제가 되게 반대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뭐 소개팅이나 선 뭐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미팅, 소개팅 이런 거 해본 적도 없어요. 이 이유가 어거지로 인연 만드는 거일 뿐더러 그리고 그 어거지로 인연 만들 때 사람이 제일 처음 보는 게 다른 거잖아요. 조건 이런 거. 솔직히 그 사람의 내면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 사람 정도의 키인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도 결혼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봤고 예, 뭐 제일 좋은 거는 저 같은 경우 동호회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서로 막 많이 알아가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 사람의 내면을 알고 사랑에 빠지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 키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자기 매력이 되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걸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뭐 163이면 작긴 작죠. 작은데 깔찬 좀 깔고 네. 좀 하면은 어떻게 170 정도는 되지 않나요? 163이? 돼요. 7cm? 그건 좀 힘들다. 이 정도? 근데 막말로 따지면은 여자들도 여자 평균 키가 뭐 요즘 뭐 20대 따지면은 좀 크긴 하지만 아직도 평균 키가 60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기껏해 60대예요. 60대. 근데 60인도 안 돼요. 여자는 그나마 키에서 힐을 신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여자들의 특징은 힐이 자기 키라고 생각하는 게 그거 좀 참 멍청한 거지만 아니 어디 스머프 반바지도 안 되는 것들이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스머프 근데 반바지? 남자들 같은 반바지 경우도 얼마나 하지? 네. 어쨌든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너무 키키키 그리고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키를 더 많이 따지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모 지상주의가 좀 많이 가다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막말로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69.6%인가 7% 정확하게 69% 이상의 여자들이 성형수술을 해요. 그거 아세요? 굉장히 높은 치수예요, 이거는. 그 덕에 뭐 성형 관광도 많이 오고 뭐 외화벌이도 많이 하겠지만 세계 최고의 성형 기술을 갖고 뭐 이것도 뭐 외화벌이는 좋은 거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 성형수술 했냐? 한국 여자들한테 물어볼 때 외국애들 그런 얘기를 먼저 물어보는,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렇게 많이 물어볼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도 남자한테는 뭐 키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번에 옛날에 뭐지? 남성인권위원회 무슨. 네, 그분. 아니. 개그 프로 있었잖아요. 네. 개콘에서, 남자는 무슨 키높이, 여자는 뽕부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남자들 할 말 많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만나보니까 그런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의 뭐 미소와 성격, 나중에 솔직히 만나다 보면 이쁘고 자시고도 별로 관심도 그러면 이게 사실 그거는 만나고 나서 문제잖아요. 처음엔 어떻게 해요? 그럼 처음부터 마음을 알 수 없잖아요. 이런 연애 안 해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6년 동안 친구였던 애가 어느 순간 여자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6년의 시간이 투자가 된 그쵸? 거죠. 6년의 시간 동안 그냥 친구였던 거예요. 둘이 아무 생각도 없이 진짜 베스트 프렌드처럼 막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보니까 사랑으로 느꼈고, 근데 걔도 그렇게 저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만나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동호회에서 아까 말했듯이 저 진짜 작은 친구들 많거든요, 저도. 고만고만한 친구들. 그쵸, 그만한 애들이에요. 희한해요, 저. 주위에 막 다 그만한 애들밖에 없어요. 굉장히 뭐 거인처럼 느껴지죠. 뭐 아니, 70만 넘어가도. 막말로 우리 팀 보세요, 여기 우리 그만하신. 72 있었는데 굉장히 커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좋은 게 그 사람들만의 매력이 또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누가 알아주냐에 따라 틀린 거고, 맞아요. 솔직히 뭐 나폴레옹도 보면 작잖아요. 맞아요. 능력 있고 자기가 너무 뭐 나폴레옹으로 가셨네요. 비유를. 김정일? 뭐 이런, 어쨌든 뭐 이거 극으로 간 예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한테는 그냥 동호회나 사람들을 많이 꾸준히 만날 수 있는 곳을 갔으면 하는 추천을 해요. 그거는 괜찮네요. 네. 왜냐면 제가 스윙 댄스 강사랍니다. 주말에 갑자기? 가끔 하는. 근데 거기에서 많이 그걸 봤거든요. 진짜 막 노처녀 노총각들 막 이런 고민, 뭐 키 작고 막. 근데 그분들이 또 다 짝 만나서 결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모라는 부분이요. 그거를 이제 뭐 제4의 자본이 매력 자본이라고 해서 에로틱 캐피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겉모습이 이제 자본이 되는 세상. 그래서 겉모습이 조금 더 좋으면 실제로 이게 뭐 어떤 뭐 캘리포니아 뭐 어디 대학교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 확실해요? 어쨌든 그거- 캘리포니아인지는 네, 솔직히 캘리포니아. 모르겠든 대학팀이 연구한 결과 이게 키가 크고 외모가 좋았을 경우에 실제로 연봉도 높고 맞아요. 뭐 그런 게 있었대요. 그거 봤었어요. 저도. 그게 실제로 되게 그 책이 나와 있어요. 사회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뭐 특히 거기서 나온 말이 보면은 여자들의 경우에 그게 심하다. 매력 자본에 대해서 비중이 심하고 특히 남자들은 뭐 그거보다는 조금 커버될 수 있는 면이 있다.
그쵸. 키가 작아도 다른 걸로 커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키가 전혀 저는 사실 매력 중에 잘 안 보는 게 키거든요. 키 작은 남자, 키 큰 남자들은 제 남자로 안 느껴지는 막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키가 뭐 평균 뭐 치만 돼도 뭐 괜찮을 정도로 좀 평균인 남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사실 이렇게 만남을 지속하다 보면은 키는 진짜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어느 순간 안 보이고, 그러니까 특히 좀 한국 사람들이 남자 키에 대해서, 그리고 왜 옛날에 왜 2년 전에 루저라는 발언이 있었잖아요. 180 이상의 사람들 루저. 루저 몇 명 계시네요, 여기. 루저 많이 계시네요. 실명을 나 갑자기 이름까지 기억이 났어. 이모 씨 딸. 그분이 그 발언 이후로 사실 180 넘는 사람들이 몇 % 안 되거든요. 외국에도 없어요. 그 많은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남자들을 루저로 만들어서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여성분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마녀상은 당한 거죠. 마녀사냥 당한 거죠. 본보기가 된 거죠. 네. 근데 저도 참고로 스페인도 스페인 남자 평균 키가 172밖에 안 돼요. 유럽 쪽에서 뭐 외국인이라고 뭐 키가 다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민족 몇 개 빼고는 그게 180 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그렇죠. 사실 뭐 영국에 뭐 다 가보시면 뭐 베컴 있을 것 같지만 뭐 메시 정도가 다 이제 평균. 똑같아요. 지금 메시가 안 보겠죠, 이거. 한류 열풍 때문에 외국에서 뭐. 한국 여자 다 예쁘다고 막 날씬하고 다 그렇다고. 근데 한국 와본 애들이 예쁘잖아요. 한국 와본 애들이 예쁘잖아요. 한국 여자들 예쁘잖아요. 다 날씬하고 그런 건 아니구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시나요? 취했나봐요. 찔려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키에 대해서 이제 물론 자기 키가 작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지만 또 뭐 남들보다 키가 작다고 하면 정말 남자 같은 경우 특히 노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뭐 7cm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워커힐에 키높이 깔짱까지 깔으니까 정말로 한 7, 8cm가 커지더라고요. 엊그저께 이렇게 보던 형이 오늘은 이렇게 눈을 마주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제가 윗공기의 이제 상태야.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러니까 저는 그 키높이 깔짱을 신고 왜 여성들이 하이를 신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유인 즉슨 물론 외관적으로도 다리가 길어 보이고. 예, 다리가 길어 보이는 것도 숨 좀 있지만 쉬면서 얘기하세요. 다리가 길어 누가 안 보이는 따라와. 것도 있지만 실제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쵸. 자신감이 생기니까 더 당당하게 나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그 연구 결과 뭐 토론토 어느 캐나다 대학에서 실제로 키 큰 사람들이 뭐 그 부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번다. 그 내면에는 그 키가 크면 당당함이 생겨서 더 사회생활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반면에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키 크고 찌질한 애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솔직히 키 크고 찌질한 사람을 너무 많이 봐갖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자기 매력을 자기가 찾지 못하면은 키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키가 저도 사실은 남자를 볼 때 키를 많이 안 봐요. 그런데 키를 제가 좀 67이다 보니까 여자치고는 조금 평균인가요? 요즘? 아니죠. 좀 네, 제 시대에서는 조금 컸어요. 네. 요즘 애들은 많이 크더라고요. 근데 뭐 제 시대에서는 이렇게 작은 편은 아니었는데